원래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부에 예정되었던 시흥동 시의원 인터뷰는 좀 안타깝게도 오전에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시당 면접이 잡히는 바람에 이제 오전에 같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전 당원 동지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공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지역위원회에서는 당내 고문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리를 거래하거나 또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동료 후보들을 음해하거나 혹여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클린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클린위원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고, 위고, 그대가 가면 우리도 간다. 2부 행사 진행 역시 민경호 당원님, 양슬기 당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1부에 이어서 또 맡게 된 민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양슬기입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또 2부까지 오늘 또 자리를 함께 하고 진행을 맡게 돼서 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께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1부 오픈할 때 인사말 드릴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당원들이 그게 꽃이 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부 행사를 보니까 우리 후보님들 수준도 너무 높으시고 또 우리 당원님들이 경선해 주시는 모습들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꽃이 정말 활짝 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분은 시흥동에 출마하시는 구의원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예비 후보님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어서 당원분들을 대상으로 취합받아서 후보자님들께 배포한 사전 질문과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각 후보당 5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며 후보님들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4분 경과 후에는 알람종이 한 번 울릴 거고요. 5분이 경과된 이후에는 알람종이 여러 번 울리게 되오니 앞에 있는 모니터 참고하셔가지고 발언 진행 시간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객석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박수나 함성 등 큰 소리는 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의 순서는 사전에 제불뽑기로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류영석 예비후보님, 서영훈 예비후보님, 김훈 예비후보님, 정재동 예비후보님, 류명기 예비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두 발언을 진행하실 류영석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연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뒤쪽에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벗어나시게 되면 캠코더 앵글 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꼭 자리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조명 조금만 해요. 안녕하세요. 유영석의 라디오과 변화하는 금천. 저의 작은 바람이 금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생목을 모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온 길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저의 장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계획, 청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은행나무에 있는 시흥 5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흥동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빠른 경제활동 시작으로 다양한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도 벤처기업가를 꿈꿨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제가 모터사이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신인전 2등을 했지만 그때 느낀 건 최연소 2등은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한 자기 만족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마음만 가지고 무작정 일본에 갔습니다.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취업 빙하기였습니다. 많은 실패 끝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관동 대지진을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공을 살려 레저 장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금천구의 주민들이 저의 주 고객님이셨습니다. 대화 속에 오가는 지역에 대한 불신과 혐오, 사회의 불공정함과 변화없는 금천구의 변화를 위해 불만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변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무능한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이번 지방선거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저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삶이 변할 때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짧고 굵은 저의 인생 경험이 청년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석의 특유의 친화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계획의 기본은 주민과의 소통과 공유입니다. 저는 열린 의원실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SNS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주민분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구정사업의 최종 승인자는 주민이라는 주민 서명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정책입니다. 쓰레기, 주차, 안전 등의 문제는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의 특성에 맞는 4가지 정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흥동 역사의 흔적이 시흥을 다시 뻗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촛불의 주체이며 청년 문제의 당사자, 학연, 지원 등 관습이 없는 변화의 시대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변화하는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시흥 이상호동 구의원 예비후보 유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석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비치된 명패 보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훈 후보님 모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 지인과 함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시간을 채워야 함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흥 1동 구의원 예비후보 서영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고견을 말씀해 주실 후보님들과 이번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축제 속에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을 보면서 저로서는 참으로 많은 사명감과 의문감을 갖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고단한 지친 몸을 편하게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뜻깊은 심정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을 검증해서 참된 일꾼을 뽑자는 것이 여러분의 뜻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구원에 왜 출마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5년 신한민주당 당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민주당만을 위한 당원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에서 태어나 파도소리에 벗삼고 어둠을 밝히는 별빛을 벌사와 청소년기를 보내왔습니다. 마을산 중턱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민주정부 1호인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이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부모님과 유소년을 17년, 이곳 금천에서 21년 청장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노년기까지 이곳 금천구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제 금천이 고향입니다. 이곳 금천에서 행동하는 양심,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세 분 대통령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본받아 앞선 말과 마음보다 행동으로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당원과 정강정책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존경하는 이용 국회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조그마한 힘을 보태 충성을 다하고 금천 구민의 참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마음으로 말하고 발로 뛰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서 소통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둘째, 힘없고 소외받는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무탁노인, 소년, 소녀가장, 빈곤계층, 장애인 등 이 땅의 소요계층에 관심을 두고 복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요되지 않고 함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과 함께 지역 현안 관심사에 논의하고 실천하면서 서울에서 낙후된 금천을 살만하는 사람 중심의 금천으로 떠나는 금천이 아니라 살고 싶어 돌아오는 금천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산 디지털 단지를 국가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을 이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대폭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려서 모두가 잘 사는 금천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열악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정보와 교육시설을 도입 첨단 산업 지역이 될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원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넷째, 저는 국기인 태권도를 보호하는 체육 지도자로서 생활체육 육성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금천인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문화에 한 발 더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에 있어 구민이 무엇이 절실한가를 묻고 그 대답에 실천해 옮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서영문은 군사독재 시절 강주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대학로에서 쇠루탄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동참해왔습니다. 이명박 강우병 사태로 한여름 서울광장에 시위에 참가하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주말이면 강화문에 모여 야열차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잃어버린 직권을 되찾고 민주 3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들에게 직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정부 4, 5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땀 흘려 일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저 서영훈과 함께 당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신명나는 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훈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후보님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의원 시흥 235동 구의원 예비후보 김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차를 제가 직접 몰면서 밤 11시 이후 새벽 5시면 벽산 아파트 시흥호동 주민들 어렵고 소외되고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 의원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2010년도에 충북 진천 닭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닭을 잡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경영 수업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한 달이면 꼭 열흘 정도는 제가 금천구 시흥 5동에서 지역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훈 국회의원 후보님 시절에 마이크를 잡고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 가지고 한다 라고 외치며 후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도 소리를 높여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외쳤던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호소했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어느 날 저에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지역 언론과 주민들이 금천구 의회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적임자가 바로 당신인데 이제 한 번 더 나와서 바꿔달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떠나서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할 사람이 과연 8년을 했던 구의원을 다시 돌려야 되겠느냐라고 고민했죠. 그러나 제가 결론은 역시 바꿔야 된다.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꾸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직도 그 입김이 내려오지 않고 있구나, 갈 수밖에 없구나 해서 제가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재의 개그일지는 모르지만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수녀분과 그리고 정치인이 강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119 구조대가 급히 달려와서 구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구해야 되죠. 정치인을 먼저 구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강물이 오염되고 썩으면 골치 아파. 그래서 먼저 구했어. 저는 이러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주민 곁에 서서 일하는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금천구 의회를 개혁하겠다. 줄줄 새는 지방정부의 세금을 온몸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구의회가 모두 365일 중에 75일 일합니다. 75일 일하면서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 300만원 꼬박꼬박 타갑니다. 구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웅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은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재동 후보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일동 정제동, 시흥사동 정제동, 무조건 정제동이야. 짜짜라 짜라 짜라 정제동.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당 수상당에서 임기판인데 정제동입니다. 오늘 현명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1970년 7월 17일 전남 마주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유난히 운동을 좋아하는 유년기를 보내고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검도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중고, 대학에서 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전국대회 우승 등 많은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상장들 중 제게 가장 값진 상은 성실했던 학창시절의 3년 개근상과 최기훈으로 받은 영예로운 예능 공로상, 어린 시절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받은 선행 표창장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대한의 청년 정제동은 32개월의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멋있죠? 네. 전역 후 94년 1월 금천구에 고려곰도관을 오픈하며 25년간 운영하며 5,000명이 넘는 곰도인을 배출하였고 방송 3사 출연, 국제교류, 전국대회 유치, 대한군인검도회 고문, 서울경찰청 무도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자 불혹이라는 나이에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체육인의 로망,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한국문을 연구하고 논문도 쓰며 체육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96년 10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 2딸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지금도 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까지는 기존 단체장과 해당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고 잘해왔지만 주민이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구청 고위직이나 지역에 입김 있는 몇몇 분들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보고 미력 하나만 일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작은 촛불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를 계기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정치에 참여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저를 인재로 영입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금천, 안전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조례를 꼭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당원들이 함께 만든 정책을 주민들께 검증받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시흥 1동 4동 당원과 주민이 하나 되는 사랑방 모임을 정례화하여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곰도 등 무도단체 유단자들이 심야 취약지역 순찰활동 참여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누구에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금천구를 경제동의 전문 분야인 체육, 교육, 안전에 중점을 두어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이 되도록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금천구민을 위한 슈퍼맨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동 후보님 짧고 굵은 노래 한 소절과 또 모두 발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명기 예비후보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대중 앞에 서면은 항상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떨립니다. 앞서 네 분의 예비 후보님들 아주 멋지고 멋있는 그 말씀시로 해주시는 걸 발표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떨립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시흥 235동 구의원 후보 예비 후보로 출마한 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62년 5월 8일 전라북도 김제 만경이라는 데서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대중 앞에 서게 된 계기는 모 대학에서 6월 항쟁에 희열이 치던 80년대 중반 이후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무명의 시골 출신 유명기가 출마해서 당당히 명문고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직접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대중 앞에 서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고유 6월 항쟁 이후 2만여 명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으나 낙방하고 여러가지 제 나름대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금천구에 와서 정치와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연총이라는 단체에서 선배 강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정치를 배웠고 또한 지역에 어떤 리더로 어떤 봉사자로 일해야 될지 제 자신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에서 분거된 이래 구의원으로서는 최다 득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비공식 선거관리위원이 집계지만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최다 득표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낙원을 받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가번을 압박하는 많은 득표를 얻어서 주민들로부터 아 그래 너구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구의원이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10년째 복지관 2군데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녁에면 환자복 다림질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정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군의원이고 또한 여러분 군의원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의원 군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4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 정체성, 기여도, 당선 가능성 저는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 당원입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명기 후보님 모두 발언까지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는 당원들이 우리 당 예비 후보님들께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앉아서 저희도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원 인터뷰 준비위원회에서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자정까지 약 10일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금천구 지역위원회 밴드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총 89건의 질문을 접수받아서 테마별로 분류한 뒤 중복되는 질문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문장을 보완하여 최종 22개의 질문을 행사 10일 전 후보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진행된 이후엔 현장에서 당원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질문 중에 일부를 후보님이 선택하셔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기 보시면 게시판 보이시죠? 네, 현장 질문은 미리 안내지와 함께 나눠드린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수정해 주셔도 되고 혹시 자리에서 이동하시기가 불편하다면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서 대신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뒤에 계시니까 포스트잇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경쟁 후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민주당의 동지이기도 한 예비 후보님들께서 서로 응원의 덕담을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느 후보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류영석 후보님 먼저 짧게나마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신 이제 선배님들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최대한 이제 청년이라는 존재로서 열정을 가지고 패기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자리를 함께 자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 후보님 모두 다가 잘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답은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설령 부족한 면으로 점수를 좀 못 받다 하더라도 아무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쭉 인터뷰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훈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협의회 사무국장님, 우리 청년위원들께 뜨겁게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그리고 패기 있고요, 또 겸손한 저희 후배님들이 이렇게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런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서로 열심히 해서 건강 꼭 챙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네 분 우리 후보님들이니까 너무 멋지고 말씀도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김은 선배님께서는 또 그동안 또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 금천구의 또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처음 나오신 우리 동지님들께서도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오셨으니까 참 큰 우리 자산이고 좀 보배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5명 다 위에 들어갑시다. 네, 이렇게 또 시흥동 후보님들의 훈훈한 덕담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다시 한번 후보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2분 내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후보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 중 하나를 뽑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 옆에 계신 양슬기 당원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왜 구의원으로 출마하시게 되었습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베이직한 질문이 뽑혔는데요. 어떤 후보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원하시는 후보님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정재동 예비후보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 일사동 구의원 예비후보 정재동입니다. 제가 구의원에 출마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지역에 입김 좀 있는 분들이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좀 잘못된 관행 이런 거를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또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27명의 정책 멘토 중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전국 60명의 인재들을 정재동을 포함하여 영입하였습니다. 저를 영입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지역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 잘 하도록 견제하겠습니다. 구의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들어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잘 뛰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또한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과.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후보님께서 답변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서영훈 후보님. 예, 시흥 일사동 구의원 예비후보 서영훈입니다. 제가 구의원에 출마하는 그 이유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조그마한 힘을 보태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열악한 금천구의 개발과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금천구를 건설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자 사회를 구축하도록 철저히 감독 감시하고 금천구민의 명에 따라 구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행동에 실천하고 발로 뛰면서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류영석 예비후보님. 시흥 235동 구의원 예비후보 류영석입니다. 일단 구의원의 역할은 원론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 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정치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조례 제정과 구정 질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화를 원합니다. 지역 또 지역 내 정치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현재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래에서부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금천구를 위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어느 후보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유명기 예비 후보님 하시겠습니다. 예, 뭐 우리 여러 후보님들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제가 4년 동안 구의원을 해보니까 물론 원론적인 그 사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집행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뭐 이런 기능이 이제 제일 으뜸입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요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심의하고 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회의 규칙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업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고 사실 제가 4년 동안 의회를 해보니까 발로 뛰는 구의원 아까 우리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우리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가려운 점이 뭔가를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그동안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15년 만에 초선 의원이 됐고 또한 여러 번 자료도 보고 지역을 누비면서 요소 무엇이 과연 구의원이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파악했고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 예비 후보님. 질문입니다. 의원들의 책무와 그 권한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방정부의 예산을 우리 구와 주민들 위해서 어떻게 잘 쓰느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는. 그리고 지방정부를 강하게 감시 그리고 비판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그 애로사항,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금천구 의회를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줄줄이 새는 이 혈세를 줄여야겠다는 것이죠. 의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잘 아시잖아요. 75일간 가지고 어떻게 지방정부를 견제합니까? 이거 배론 불리합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비 아시잖아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이요. 1년에 1억 넘게 써버립니다. 지역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110만 원 받지 않느냐? 급여비 200만 원 이상 받지 않느냐? 근데 왜 또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머니 쌈이듯이 써버리냐? 그것도 1억이 넘게 이거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8년 내내. 의회 공통경비가 8,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다 의원들이 쓰는 돈이에요. 의장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뭡니까? 제네시스입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운영비가 40만 원, 그리고 운전수 35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저 이거 없애겠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해외 가는 거 3천만 원 이상 씁니다. 의원들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는데요. 게시판 스태프님, 혹시 저희 게시판 질문 충분히 들어왔나요? 아니요, 별로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아직 취합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작성하셔가지고 뒤에다가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질문 한번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의원 공통질문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선생님께서 뽑아주셨는데요. 네, 질문 있고. 예, 오전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또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의회가 혈세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3월 12일 날인가요? 예비후보를 냈어요. 우리 저 의원님들이. 아직도 의정활동비 110만 원 마구 쓰고 있어요.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간담회 하루가 안 벌다고 간담회를 쓰고 있어요. 17만 원. 무려 24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거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예비후보 끝나면요 카드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청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우진기업 아시지 않습니까? 공구 지금 이거 세워놓고 우리 소상공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 결과 지금 3년 정도 유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은 금천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기 이렇게 키높이를 설치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통시장 우리 영세민들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취업이 되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거대 이 마케트 가보세요. 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전통시장 가면은요 주차시설이 없어요. 이번에 뭐 한 10대 정도 은행나무나 현대시장에 세운다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서울시의 국가 그리고 금천구가 예산을 대폭 들여서요 최하 50대 100대의 이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세민과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저희 공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의 논조에 맞는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후보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후보님. 네, 시흥 일사동 구의원 예비후보 정재동입니다. 금천구는 면적과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타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래시장이 무너지는 현실 너무 안타깝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 의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형 상권이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소상공인 역시 어떤 방향이든 경쟁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없는 땅에 주차장 만들고 간판 바꾸고 좌판 바꿔준다고 해서 안 되는 장사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한 집 건너 장사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기초수급자 수는 124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자활 지원자 수가 273명, 나머지 968명은 현금 지원입니다. 제도의 허점도 많습니다. 평가할 때 진단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활로 유도하여 자존감을 심어주는 게 옳다 봅니다. 복지금이 세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명규 예비후보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뭐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고, 특히나 요즘 골목 상권이 너무 형편없이 좀 추락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픔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 자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 조건이 우리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가게 운영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담보 여력이 있으면은 중소기업 자금 이런 소상공인들 그 대출 자금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정이 돼야 되겠고, 이제 카드 수수료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보다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가 너무 매우 높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현이 영역이 못 미치더라도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반드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류영성 예비후보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차료와 인건비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냐가 문제인데요. 금천구에서도 지역 화폐 도입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큰 기업들과 기존의 이제 상권들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타 지역의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자 출신인데요.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부터 이게 뭐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금천구에서는 서비스 관련 교육이라든지 경영하면서 필요한 세무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뭐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 지원을 저희들이 더 해드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열악한 환경으로 자영업자와 성공 환경이 많고 서울시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으로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면서 건강한 산업 형태를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비용 불공정 실패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자활 보장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 나서 정책 개발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지원, 고용, 복지, 직업 훈련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 함께 잘 사는 금천구, 삶의 질이 높은 금천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영훈 후보님 말씀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질문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 당원님, 지금 스텝으로도 고생하고 계시는 고성미 당원님께 한번 뽑아보시고 질문까지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중에 하나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조금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의 의정 및 구정활동에 대해 돌아봤을 때 좋았던 점,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또 요즘에 개헌 이슈 관련해가지고 지방 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님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하시겠습니까? 저와 눈이 마주친 정재동 예비후보님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흥 일사동 구의원 예비후보 정재동입니다.
네. 지역 의원들께서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 처리한 건 사실일 겁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는 항상 함께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준비 중이고 실행 중인 국가나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유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주민의 경우 운영자금 대출 시 저가의 이자로 대출을 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지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습니다. 정책을 마련은 했으나 진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거죠. 또 작년 의원들의 해외 비교 시찰 관련 김훈 의원 전 의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시끌시끌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와서 취소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연수등에 100% 어떤 의원들은 간다, 어떤 의원들은 빠진다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참여가 의무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참여하고 어떤 분은 불참이란 내용도 있었는데 사전에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필요한 해외 시찰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정책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결과를 좀 한다면 좀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어떤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민선 6기의 의정 및 구정활동에 대해 돌아봤을 때 좋았던 점,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민선 6기죠. 네, 아직 7기가 아니니까. 저희가 금천구에서 실행되었던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혁신교육지구와 주민자치 등 주민의 참여 증대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행 속도가 좀 빨라서 받아들이 과정에서도 마찰도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구정사업 진행 시 좀 수기 공론장을 좀 더 세밀한 단위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의 인구가 24만 명이 넘지만은 그 제약된 시간도 속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론장 같은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후보님 어떤 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서영훈 후보님. 예, 지금 이 자리는 의정과 구정 활동에 대한 자잘못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래 왔듯이 앞으로의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늘 보던 사람만 보게 되는 지구당이 아니고 새로운 당원, 새로운 인재, 그리고 우리 당의 주요 강령인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당원 및 여성 정치인 양성에 작지만 힘쓰겠습니다. 아직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명기 후보님 그리고 김훈 후보님 두 분 남아있는데 어떤 분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김훈 후보님. 금천구 의회의 활동 사항을 이렇게 보시려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금천구 의회가 일하는 그 모습을 즉각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그 눈높이에 좀 앉지 않죠. 이 조례를 만들어도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지방 정부가 조례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누가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선이 되는 겁니다. 어느 일이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홈페이지를 완전히 바꿔서요, 그날 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본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간담회를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간담회 때 돈을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또 무슨 간담회 목적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올려서 금천구 의회가 이렇게 바뀌고 개혁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할 일은 딱 있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가 뭐 다른 일에 이렇게 눈 돌리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잘 아시잖아요. 4,300억 쓰는 이 지방정부를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 관리해도 몰라요. 네. 무슨 공사가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어떠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있는 것을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제 풍수가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늘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님들께서 고심하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명기 예비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기 예비 후보입니다. 우리 서영훈 예비 후보님께서 참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어느 단체를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사실에 입각한 또한 자기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민선 6기 제가 칭찬을 별로 잘 안 합니다만 우리 민선 6기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저는 과거에 콘크리트 건축 빌딩에 투자했던 그런 것과는 비교되는 교육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교육 어떤 그 향상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다. 이런 데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선 6기가 잘한 것은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 관련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선 6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4년을 되돌아 보니까 시흥동의 가장 수건이었던 마을버스 노선 모 지역신문사가 저한테 마을버스 해결사 했다고 이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2000년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7호선 환승을 위해서 01-1번 버스를 가산 뒷달까지 연장을 한 것을 제가 버스 노선 조정 심의위원으로 참가해서 통과를 시켜서 서울시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보람으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또 저도 당원이자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님들 말씀 같이 경청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도 되고 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전 질문 시간은 마치고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들어온 즉석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게시판 스태프님 게시판 좀 갖다 주세요. 네,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여기 게시판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후보님이 직접 선택하신 다음에 질문즉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민경호 당원님께서 지금 게시판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질문을 성심성의껏 신중하게 골라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진행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제일 좀 뭔가 활기찬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다 준비된 답변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답변을 하시다 보니 조금 더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후보님 먼저 진행하실지. 진행하실 때는 본인이 뽑으신 질문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답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후보님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소영훈 후보님 먼저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출마하시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따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천구의 우선 시급한 사항은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사실상 그 대형 병원이 지금 없음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가장 그 시급한 사항으로 지금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영건설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원이 지금 준비됐다라고는 하는데 빠른 착공으로 그 행정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금천구청역이 약 40여 년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노화됨으로 인해서 안전과 협소 공간이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에 대한 그 주민으로서의 그 생각이고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님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현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이 보통 이런 현안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 또 그 질문을 딱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읽고 답변해 주실 후보님 어떤 분 진행하시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우나요? 네, 유영석 예비 후보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 같은데요. 시흥 2, 3, 5동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토목 개발은 이미 구청에서도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 시에서도 발표가 났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네. 들었고 지금 석수역 쪽이 시흥 3동인데 철제상가 부분은 뭐 서남권 관문으로 지금 서울시청에서 개발이 준비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토목 개발을 떠나서 저희 시흥 2, 3, 5동에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역사 문화도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주민이 먼저 알고 생활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 공간과 공원을 같이 만들어서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후보님. 우리 후배님들께서 저보고 먼저 하라고 마이크가 와서 이게 할 수밖에 없네. 정치인을 꿈꾸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아재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강도가 정치인을 만났어요. 돈 내놔! 그랬더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럼 내 돈 내놔. 그동안 이러한 정치인이 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을 30년간 했을 때인데요. 어느 학부모님께서 막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투석을 하는 한 젊은 어머님이 3살 먹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활고로 지친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요. 영세민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3주 한번 투석한 사람이 5일이 걸렸으니 이거 생명이 위급한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제가 모셔다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갔죠. 영세민 시켜주세요. 굉장히 문턱이 높더라고요. 근데 부천에 사시는 저희 선배님 이 말을 듣더니 야 부천으로 보내. 그분을 또 그쪽으로 주소지 옮기고 영세민이 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정치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제가 돈 잘 버는 학원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서 한번 일해보자 해서 제가 나선 것이죠. 이번에도 똑같은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런 정치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정재동 후보님께 넘어갔는데 정재동 후보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흥 일사동 구의원 예비후보 정재동입니다. 문제는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와 그 이유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문제입니다. 도덕성이죠. 꼭 정치 분야뿐 아니라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문제를 보더라도 각층의 지도자들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지도자 개인적인 미투로 인해 피해는 단체 전체에 타격을 입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도덕성만큼은 검증되고 스스로 잘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답변과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22문제의 답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이경욱 의원님과 유명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명기 예비후보님. 제 답 문제는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아까 모두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민주당에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금천구에서 마라톤을 가장 잘하는 마라톤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을 금천구에서 최초로 완주했고 최근에는 100km를 완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4년간의 의정활동,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민주당과 함께 걸어온 그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한 발 더 주민 앞에 다가가서 뭐가 가렵고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보다는 직접 몸으로 뛰고, 그래서 제가 발로 뛰는 구의원 유명기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끝까지 민주당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현장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당원들의 질문에 성신성의껏 준비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 많이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준비하신 이야기들 또 앞으로 당내에서 또 많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한 자리 가지면서 또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되게 부담도 많이 가지셨을 거고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당원들이 요구해서 후보자님들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나니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당원, 청년 당원과 우리 온라인 디지털 소통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분들에게 존경스러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 자체가 힘든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두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더 당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행사나 공간 이런 부분도 더 노력해서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런 참 좋은 일을 이렇게 추진해 주신 이명로 그 위원장님을 이하 많은 그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있는데도 아주 참 미비하지 못하고 아주 창대하는 것처럼 아주 재밌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자리에 들었을 때는 정말 긴장 또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식적으로 해가지고 심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하기는 전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쭉 이어나가면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리고 아주 대단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열린 우리당에 정당에 처음 입당을 해서 쭉 우리 지역위원회를 봤잖아요. 이렇게 민주적이고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이 참여의식이 강한 우리 금천구 지역위원회 처음 느끼는 겁니다. 질문사항에 보면요. 금천구 지역위원회가 좀 단점이 뭐고 고쳐야 할지 뭐냐라고 질문사항이 있는데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 역시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당원님들 앞에 서는 게 과연 내가 자신이 떳떳한지 또 이렇게 나와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요. 또 반성해보는 이 자리를 갖게 됩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서 앉아있는 제 후배님들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22문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한 4문제로 이렇게 압축돼서 많이 아쉽고요.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뭘 하고 왔는지 사실 기억도 없어요. 지금 없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따 가면서 가실 때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알죠? 저는 압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자인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 예비 후보님들이 너무 멋지고 너무 참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금천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명 다 입성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제도가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했고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당의 존립은 정권 창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이라고 하죠. 우리 민주당 3기 민주정부 3기가 지금은 꽃을 피우고 있고 봄입니다만 여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봄이고 꽃피는 봄이고 먼 훗날에 엄동설한이 와서 우리 당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죽는 날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예비 후보님들도 전부 저희 권리 당원들이시고 또 지역위원회 일원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일반 당원님들과 여기 후보님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동일하다,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후보님들 앞에 나와서 포토타임 잠깐 가지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도 손 잡고 같이 만세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 준비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당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위해 기꺼이 인터뷰를 준비해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 정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더민주가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인터뷰에도 많은 질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부에서는 미래 후보, 미래 출마하실 후보님들 그리고 구청장 예비 후보님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4시 30분에 시작하오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메인 행사자이신 유효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4시입니다. 그 정확하게 20분만 있다가 4시 20분에 미래 후보님 그 인터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